근데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고객의 요구를 조사하는 방법. 첫째,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 고객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관심사를 듣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집중적인 방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 다음에 서베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찰. 이것이 이제 고객 조사 방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청취에 가까운 그냥 기업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그 어떤 포스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 불만 같은 것은 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적극적으로 와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네 회사에 뭐가 나쁩니다. 이런 소리는 굉장히 많아요. 흔히 우리 자동차에다 막 페인트 칠하고 다니는 사람 가끔 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써붙이고 다니죠. 나는 공공 자동차를 산 것을 후회합니다. 이런 말들은 억지로 가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 고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다음엔 기업의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여러 가지 그 채널로부터 전해 듣는 그 다양한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업 담당자. 아무래도 현업을 갖다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객을 만납니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구, 개발, 용역 아주 이런 차원에서도 고객의 소리는 듣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정보, 산업 전문 자료, 그 다음에 2차 가공된 재료, 경쟁자 이런 정보가 여기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으로 카노 분석이 있습니다. 카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벤치마킹은 뭡니까? 우리 회사의 경쟁자를 조사하는 방법. 또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지만 유사한 프로세스를 가진 그런 기업을 조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사 방법은 정성적인 조사 방법에 가까운 그 방법이고, 예를 들면 인터뷰나 FGI, 그 다음에 관찰, 불만 이런 유형들은 주로 정성적인 요구사항을 전해 듣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정량적인 조사는 설문조사가 주로 이제 정량적이죠.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척도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 산업 전문가 2차 자료 이런 것들도 약간의 정량적인 자료도 추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에 비해서는 그 정량화의 강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베이, 이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고객별, 제품, 서비스의 니즈를 조사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특별한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만족도나 또는 경쟁사에 비해서 우리의 포지션, 지위, 또 비교 이런 정도의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는 다수로부터 많은 양의 정보를 경제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의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질문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이 잘못되면 그 표본 오차 외에 그 기본적인 오차가 그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표본 외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 설문지의 어떤 설계나 항목의 어떤 그 적절성, 그 다음에 조사 방법,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 이런 여러 가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표본 외 그 오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설문의 항목, 개별 문항, 문항 배열, 설문 구성, 사전 조사 여기까지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샘플링입니다. 어떤 대상을 조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인터뷰. 인터뷰는 개인이나 또는 그 집단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는 데이터 수집에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기대 사항과 중요성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할 수가 있어요. 또 제품, 서비스 평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관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때나 또는 기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조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뷰 절차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 다음엔 이러한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즉 인터뷰 후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뷰 방법을 결정을 해요. 만나서 면접을 할 것인가, 전화 인터뷰 할 것인가, 앙케이트 조사를 할 것인가, 조금 더 진전되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 요거는 이제 집단 면접법인데요. 스스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대상, 시간, 장소를 정리를 하고 질문지를 미리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웃풋을 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질문지를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요령은 매우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훈련된 그런 사람을 동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결과는 통상 그날 안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만 하루 지나면 그 뉘앙스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과 그 인터뷰 결과를 빨리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그 인터뷰를 반복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우리의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고 항상 결과가 끝나면 감사의 인사, 편지를 한다거나 전화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것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FGI, 굳이 한글로 번역하자면 표적 집단 인터뷰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까요? 이것은 매우 훈련된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그들을 모아놓고 통상이 원탁에 모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단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딱 모아놓으면 초기에는 별로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대화가 무르익게 되면 아주 활성화가 되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다양한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우리 내부적인 인원이 앉아서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비디오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GI의 특징은 보통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8명 내지 12명 정도가 적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집단은 주로 인구 통계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 연령, 학력 이런 것들이 대략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나면 대화가 안 되고 어떤 한두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n분의 1의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집단 구성이 잘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질성이 크면 솔직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자격 있는 참가자를 사전에 좀 선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안티한 사람들을 선별하면 그 사람들이 균형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너무 강한 목소리가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토론하기 쉽게 편안한 자리. 이 자리가 불편하면 절대 이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어느 단계인가 이야기했죠. 공식적인 분위기보다는 비공식적인 구조. 그 다음에는 약 1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토의를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한 2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은 비디오 촬영이나 녹음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참여하는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내부에 아주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주면 더 좋은 효과를 산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진행자는 집단 구성원에게 매우 친근감을 표시해야 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또 골고루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스킬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